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TV입니다. 오늘은 1월 3주차에 청약 예정인 공모주 중에서 놓쳐선 안 되는 공모주가 무엇일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주차 청약 캘린더입니다. 1월 13일에서 14일은 미트박스 글로벌, 14일에서 15일은 동국생명과학, 아스테라시스, 15일에서 16일은 와이즈넛, 데이원 컴퍼니, 16에서 17일은 삼양, NC캠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이 상당히 많이 겹치죠? 그리고 미트박스 글로벌 환불금으로는 와이즈넛, 데이원 컴퍼니, 삼양, NC캠 청약이 가능하고요. 동국생명과학하고 아스테라시스 환불금으로는 삼양, NC캠 청약이 가능합니다. 위너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청약이 이어지거든요. 따라서 위너스 종목 분석은 1월 4주차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약 일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종목 리스트입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축산물,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업체고요. 아스테라시스는 의료, 미용기기 제조 판매 업체, 동국생명과학은 조영제 제조업체, 와이즈넛은 기업용 AI 소프트웨어 업체, 데이원 컴퍼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업체, 삼양 NC캠은 반도체 소재 업체입니다. 증권사는 다음과 같고요.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23,000원, 4,600원, 14,300원, 26,000원, 18,000원, 8,500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트박스 글로벌은 11월에 청약 처리한 다음에 다시 상장에 도전하는 종목 되겠습니다.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축산물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인 미트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1차 도매상하고 식당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간에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의 최근 3개년 연결 기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44.43%, 상당히 높죠? 지난 2022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스테라시스는 의료기기, 미용기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아시아, 남미, 유럽, 중동을 포함해서 전 세계 62개국의 대리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 수출액이 124억, 그렇게 많진 않죠? 하지만 전체 매출액의 71%를 차지하면서 해외에서 경쟁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동국생명과학은 현재 국내 조영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조영제는 CT나 MRI 같은 영상 진단에서 내장, 혈관, 조직 등의 진단 부위를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약품을 말합니다. 설립 당시 매출액이 원래는 505억이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1202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와이즈너는 AI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검색 엔진하고 AI 어시스턴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핫하죠? 생성형 AI 사업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352억, 영업이익은 34억을 기록을 했고요. 11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데이원 컴퍼니는 패스 캠퍼스로 알려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업체인데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래밍, 외국어, 제빵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매출액이 850억이었는데요. 22년에는 1041억, 23년에는 1166억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소비자 대상 교육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 사업을 사업 영역으로 확장을 해서 올해 매출은 1315억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양 NC캠은 반도체 포토레지스트용 핵심 소재를 국산화한 기업인데요. 회사가 개발 및 양산을 진행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3개년 연평균 17.3%라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월 3주차의 종목들의 업종을 보면은 축산물 온라인 플랫폼 업체인 미트박스 글로벌, 의료 미용기기 업체인 아스테라시스, 조영제 업체인 동국생명과학, AI 소프트웨어 업체인 와이즈넛, 온라인 교육 컨텐츠 업체인 데이원 컴퍼니, 반도체 소재인 삼양 NC캠 6개 전부 다 모두 업종은 크게 매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AI 테마를 탈 수 있는 와이즈넛이 조금은 나을까 싶지만 제 생각으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모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에서는 PR을 봐야 되는데요. 이 PR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특례 상장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PSR이 1.53배입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워낙에 생소한 업종의 회사이다 보니까 비교회사가 일단 마땅치가 않고요. 여기에다가 PER이 아니라 PSR로 공모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더더욱 공모가 정적성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 평가는 물음표로 하고요. 기관수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스테라시스는 특례 상장이고요. 할인율 적용 PR이 26.64배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미용기기 업체인 라메디텍 같은 경우에는 특례 상장이고요. 확정 공모가 기준 PR이 28.54배, 상장일 초과는 플러스 213%, 상장일 초과가 상당히 좋았죠? 26.64배면은 라메디텍과 비교할 때 한 보통 수준은 돼 보이죠? 따라서 제 평가는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때와는 달리 지금은 공모주 시장이 상황이 조금 안 좋긴 하죠. 따라서 이 정도면 고평가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동국생명과학은 특례 상장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EV/EBITDA가 13.14배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의약품 제조업체로 TDS팜이 있는데요. TDS팜 같은 경우에는 특례 상장 아니고요. 확정 공모가 기준 PR이 16.37배, 상장일 초과는 플러스 108%였습니다. TDS팜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완벽하게 일치하지가 않죠. 의약품 제조, 조영제 제조, 그리고 PER로 공모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다만 조영제 업체로 EVA 있다 13배 정도면 싸질 않아 보여서 제 평가는 나쁨으로 하겠습니다. Y전원은 특례 상장이고요. 할인율 적용 PR이 25.25배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소프트웨어 업체인 유라클, E8하고 비교를 하면은 유라클은 특례 상장 아니고요. 확정 공모가 기준 PR이 20.52배, 상장일 초과는 플러스 33%, E8는 특례 상장이고 22.42배 플러스 31%였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소프트웨어 업체들하고 비교할 때 Y전원의 공모가는 25.25배면은 다소 비싸 보이긴 하죠. 여기에다가 비교 회사들의 상장의 성적도 그리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 평가는 나쁨으로 하겠습니다. 대형 컴퍼니는 특례 상장이고요. 할인율 적용 PSR이 2.86배입니다. 최근 상장한 교육 플랫폼 업체인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특례 상장 아니고 확정 공모가 기준 PR이 15.51배, 상장일 초과는 마이너스였네요. 마이너스 7%였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상장할 당시가 공모시장 분위기가 매우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일 초과 기준 손실이 났네요. 대형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를 PSR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가 힘들지만은 공모가 산정 시 비교회사로 해외 기업 3개사를 포함해서 총 7개사를 선정을 하는 등 공모가를 비싸게 책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보이는 공모주이기 때문에 제 평가는 나쁨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양 LC캠은 특례 상장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EV/EBITDA가 12.59배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반도체 소재업체 TMC 같은 경우에는 특례 상장, 확정 공모가 기준 PER이 6.50배, 상장일 초과는 플러스 0%, 퓨릿은 특례 상장 아니고 14.84배, 플러스 46%였습니다. 삼양 LC캠은 PR이 아니라 EV/EBITDA로 공모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회사인 이 두 회사와 단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죠. 다만 반도체 소재 회사들의 상장의 성적이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 평가는 물음표로 판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규모입니다. 공모 규모는 클수록 배정 금액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아스테라시스 168억, 삼양 LC캠 198억, 이 두 종목은 초소형 공모주고요. 미트박스 글로벌 203억, 동국생명과학 286억, Y진엇 234억, 요거는 소형주, 마지막으로 대형 컴퍼니는 363억으로 중형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주 매출 비율입니다. 구주 매출이 있다는 것은 공모 금액이 회사가 아니라 기존 주주, 즉 구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주로서는 마이너스입니다. 다행히 6종목 모두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특이사항입니다. 특이사항에는 특례상장, 코네스 이전상장, 환매 청구권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례상장, 코네스 이전상장은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환매 청구권은 플러스 요인 되겠습니다. 아스테라시스, Y즈넛, 대형 컴퍼니는 기술 특례 상장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대형 컴퍼니에는 3개월짜리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매 청구권이 있다고 공모가의 90%가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코스닥 지수가 만일에 10%를 초과해서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보장 금액이 90%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금액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관 수요식 전 기준이고요. 유통하는 물량은 적을수록 상장일 수급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4년 7월 이후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292억, 총 유통하는 금액은 599억이었습니다. 먼저 YGен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 물량이 2053억, 총 유통하는 물량이 2275억으로 2000억대의 물량을 보여주는 만큼 평가는 매우 나쁨으로 할 수밖에 없겠고요. 대형 컴퍼니는 요거는 적긴 합니다. 809억, 1173억. 하지만 1000억대 총 유통하는 물량이면은 마찬가지로 매우 나쁨으로 평가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동국생명과학인데요. 469억, 746억, 평균보다 조금 많죠. 따라서 나쁨이고요. 아스테라시스는 455억, 요거랑 비슷한 수준. 하지만 총 유통하는 물량은 조금 적네요. 요거보다 615억, 약간 나쁨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268억, 498억, 요거 둘 다 평균보다 조금씩 적은 편이잖아요. 따라서 제 평가는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양NC캠은 224억, 382억으로 300억대 총 유통하는 물량을 보여주는 만큼 좋음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청약 금액입니다. 청약 금액에서는 환불일을 봐야 되는데요. 이 환불일은 길수록 대출이자 부담이 큽니다. 와이즈너, 대형 컴퍼니, 삼양NC캠 같은 경우에는 환불일이 4일로 길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청약 주식수는 각각 20주, 20주, 10주, 20주, 20주, 10주고요. 최소 청약하기 위한 금액, 즉 균등만 청약하기 위한 금액이 미트박스 글로벌은 28만 5천원, 그 다음에 아스테라시스 4만 6천원, 동국생명과학 7만 1,500원, YG에너스는 조금 많네요. 26만원, 대형 컴퍼니도 좀 많죠? 26만 7천원, 마지막으로 삼양NC캠은 9만원 되겠습니다. 증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트박스 글로벌은 미래에셋증권, 아스테라시스는 DB금융투자, 동국생명과학은 NH랑 KB로 청약 가능한데요. 일반 투자자 배정분이 NH의 85%, KB의 15%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고요. 청약 수수료는 KB만 1,500원, 나머지는 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3개 증권사는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한해서 청약일을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DB금융투자는 청약 개시일 2영업일 전까지는 계좌를 개설하셔야지만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YG넛은 삼성증권, 대형 컴퍼니는 미래에셋증권이랑 삼성증권, 삼양NC캠은 KB증권 계좌가 있어야 되는데요. 대형 컴퍼니의 일반 투자자 배정분이 미래에셋증권의 70%, 삼성증권의 30%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한도 다음과 같고요. 청약 수수료는 마찬가지로 KB만 1,500원, 나머지는 2,000원, 4개 증권사 모두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한해서 청약일에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미래에셋증권 계좌가 있으면 미트박스 글로벌 대형 컴퍼니 청약, KB증권 계좌가 있으면 동국생명과학, 삼양NC캠, 삼성증권 계좌가 있으면 YG넛이랑 대형 컴퍼니 청약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은 공모주 투자의 기본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혹은 당장 청할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월 3주차에는 미트박스 글로벌, 아스테라시스, 동국생명과학, YG넛, 대형 컴퍼니, 삼양NC캠 이렇게 6종목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슬슬 공모주들이 다시 수익을 주기 시작한 상황에서 청약이 많이 겹치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데요. 그래서 더더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공모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미트박스 글로벌은 축산물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업체인데요. 많이 생소한 업종의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통하는 물량은 498억으로 좀 적은 편이긴 한데 이 공모가가 싼지 비싼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다만 미트박스 글로벌은 24년 11월에 청약 철회를 했다가 다시 상장에 도전하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인기가 없긴 합니다. 그래도 공모가 밴드가 23,000원, 28,500원 구간에서 19,000원, 23,000원 구간으로 조금 내려왔고요. 이렇게 공모가 밴드 하락에 따라서 총 유통하는 물량도 밴드 상단 기준으로 617억에서 498억으로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인기를 끌지는 좀 의문이긴 하네요. 아무래도 기관 수식 결과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아스테라시스는 의료 미용기기 제조업체로 업종은 보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는 무난한 편으로 보이고요. 유통하는 물량도 보통은 되는 편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별다른 장점이 없기 때문에 크게 매력이 느껴지지는 않는 종목입니다. 동국생명과학은 조영제 제조기업으로 큰 틀에서는 의약품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히 매력적인 업종은 아닌 데다가 공모가는 다소 비싸게 책정이 된 것 같고요. 유통하는 물량도 700억대로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매력적인 종목주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Y전원은 기술특 내 상장하는 기업용 AI 소프트웨어 업체로 업종은 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AI가 요즘 핫하긴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공모주 시장에서는 그리 인기가 좋지는 못하죠. 공모가도 다소 비싸게 책정이 된 것 같고요. 특히 문제는 유통하는 물량인데요. 기존 주주 물량이 2053억, 총 유통하는 물량이 2473억으로 너무 많습니다. 현재의 공모주 시장 상황에서 과연 이 정도 유통하는 물량이 기관 소유 측에서 흥행할 수 있을지도 물음표네요. 데이원 컴퍼니는 온라인 교육 컨텐츠 업체로 업종은 사실 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PSR로 산정한 공모가가 너무 비싸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유통하는 물량도 1173억으로 너무 많습니다. 공모 규모 363억짜리 중형주이고 3개월짜리 환매 초공권도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 정도 유통하는 물량은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주의해서 청약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양 NC캠은 반도체 소재 회사로 업종은 보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R이 아니라 EV EBITDA로 공모가를 산정을 하고 비교 회사에 해외 회사를 2개 넣은 점, 그리고 반도체 소재 회사들의 상장을 성적을 고려할 때 공모가는 다소 비싸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총 유통하는 물량은 그래도 382억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역시나 이 정도 물량이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죠. 현 시점에서는 마찬가지로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공모주 되겠습니다. 종합해서 볼 때 저는 삼양 NC캠 그리고 좀 격차를 두고 아스테라시스, 미트박스 글로벌, 동국생명과학, 그 다음이 대형 컴퍼니, 그 다음에 격차를 두고 Y즈너 순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6종목의 업종이 고만고만한 상황에서 결국 유통하는 물량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382억의 총 유통하는 물량을 가지는 삼양 NC캠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1000억대 물량의 대형 컴퍼니, 2000억대 물량의 Y전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 퇴직 결과까지 확인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겠습니다. 다행히 12월 들어서 공모주 분위기가 좀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유통하는 물량이 많은 중대형 공모주들까지 좋은 수익을 줄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한 수익은 다시 노려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5년에도 즐거운 공모주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관 수치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관 수치 결과와 상장에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